휴대폰만 맡겼을 뿐인데 평생 모은 돈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딱 5분이었습니다. 은행 앱 인증번호 하나 알려준 게 전부였죠. 다음 날 아침 내 통장은 잔고 0원. 저는 올해 71세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홍일입니다. 평생 교직에 있다가 몇 해 전 퇴직했고 지금은 조용히 혼자 지내며 노후를 아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 폰으로 바꾸실 예정인가요? 요즘처럼 앱이 많고 절차가 복잡한 시대, 그 작은 순간 하나가 평생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대 이상 가장 많이 당하는 디지털 사기를 피하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연노후 채널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60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삶의 지혜와 생존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날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나는 단지 핸드폰이 자꾸 꺼져서 평소처럼 동네 대리점 문을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절한 직원,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 한마디. 직원은 은행 앱을 쓰려면 문자로 온 인증번호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번호를 불러줬고 그날 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대리점에서 실수로 넘겨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은행 앱에서 온 문자 인증번호. 그게 그렇게 큰일을 부를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말했죠. 어르신, 본인 확인 때문에 인증번호가 문자로 올 거예요. 그 번호만 알려주시면 바로 옮겨드릴게요. 나는 별 생각 없이 불러줬습니다. 늘 하던 절차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인증번호로 내 통장에 있던 돈이 다른 계좌로 송금된 겁니다. 2,300만 원. 그 돈은 병원비로, 비상금으로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 아껴두던 돈이었습니다. 이 인증번호라는 게 말입니다. 도장도 서명도 비밀번호도 없이 단 한 줄의 숫자만으로 당신의 모든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놀라운 건 저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60대 이상 1,5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수법에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180억 원. 한 분당 평균 1,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정확히 우리의 익숙함을 노립니다. 문자 인증번호? 늘 봤던 거니까, 늘 알려주던 거니까.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자로 온 인증번호는 절대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 심지어 대리점 직원이든 은행원처럼 보이는 사람이든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입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비밀번호 하나가 내 재산 전체를 걸어놓는 전자인감도장이라는 사실을요. 예전에는 그저 숫자 6자리쯤이야 별일 있겠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 번호 하나로 내 모든 계좌와 자산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던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강수 어르신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휴대폰을 새로 바꾸고 나서 은행 앱이 안 되길래 믿고 다니던 대리점을 다시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공인인증서를 새로 설치해드린다며 비밀번호를 요청했고 어르신은 자연스럽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통장을 열어보신 순간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1,85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년간 모아온 모임 회비였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금고 열쇠를 통째로 넘겨줬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공인인증서의 무서움을 실감했습니다. 은행 업무에 사용하는 디지털 본인증명서. 그 안에는 계좌번호, 거래 내역, 심지어 자동이체 정보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보를 그저 비밀번호 하나로 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피해를 막아낸 분도 계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님은 휴대폰을 바꾸러 갔다가 공인인증서를 옮겨드린다는 직원의 말에 잠시 멈칫하셨다고 합니다. 며칠 전 TV에서 봤던 사기 수법이 떠오르셨다지요. 그래서 결국 아들에게 물어보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명한 판단 하나가 할머님의 평생 모은 돈을 지켜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도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그 누구라도, 심지어 은행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절대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건 내 이름, 내 재산, 그리고 내 노후 전체를 지키는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은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당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설마 누가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이 전혀 의심스럽지 않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님은 휴대폰을 새로 바꾸고 은행 앱을 설치하려던 중 대리점에서 앱 등록을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알려드렸고 그날 밤 확인한 통장에는 1,2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 돈은 손주들 용돈과 병원비로 아껴두던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사기 수법 중 최근에는 소액 이체를 가장해 앱 설치 확인을 빌미로 보안 정보를 유도하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마치 테스트인 것처럼 아주 작은 금액을 이체한다고 하며 비밀번호나 보안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시는 김철수 어르신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앱이 제대로 깔렸는지 시험해보겠다는 말에 비밀번호를 알려드렸고 그 자리에서 직원은 어르신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 모든 일이 단골 대리점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수년간 믿고 다녔던 곳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계좌나 카드 비밀번호는 절대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것.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정중한 부탁을 하더라도 그건 넘겨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 앞에서 이체 한번 해보자, 앱 테스트다라고 말할 때 그건 단지 테스트가 아니라 내 통장에 침입하려는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둘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습니다. 셋째,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참 간단한 원칙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대부분 믿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위장된다는 점입니다. 직원이 친절해서 오랫동안 다닌 가게여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합니다. 하지만 그 방심 하나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인생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전하게 휴대폰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폰을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새 기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존 기기가 고장이 나서 혹은 주변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 정보를 지키면서도 문제없이 기기를 교체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일과 다른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딱 세 가지만 지키면 충분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수칙만 잘 기억하셔도 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피해를 막고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앱은 휴대폰을 바꾸기 전에 미리 로그아웃합니다. 이건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 단계를 놓쳤습니다. 은행 앱, 카카오톡, 네이버, 패밀리 앱 등 평소 자동 로그인 되어 있던 앱들이 그대로 새로운 기기로 옮겨지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예전엔 그랬습니다. 폰을 바꿔야겠다는 생각만 했지
어떤 앱이 자동 로그인 상태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그 작은 부주의가 얼마나 큰 문을 열어주는지 말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박영수 어르신은 딸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으셨습니다. 폰을 바꾸러 가기 전 딸에게 은행 앱 로그아웃 방법을 물어보셨고 그대로 따라 하신 다음 대리점을 방문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직원이 별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유심만 바꿔준 채 별 문제 없이 기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박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천천히 시간을 들여 앱을 새로 설치하고 직접 로그인하며 설정을 마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불안함 없이 새 폰을 사용하는 첫날을 맞이하셨습니다. 중요한 앱을 미리 로그아웃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방법이 낯설고 생소할 수는 있지만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요청하거나 유튜브나 포털에서 방법을 확인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바꾸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평생의 것들입니다. 잠깐의 귀찮음을 넘기지 않으시면 그 무엇보다 안전한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휴대폰은 절대 혼자 맡기지 말고 유심칩만 바꾸게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는 폰을 통째로 건넨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직원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괜히 귀찮게 하지 말자 하는 마음이 가장 위험한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날 저도 그랬습니다. 직원이 폰을 가져간 순간 내 통장은 이미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모른 채 말이죠. 부산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님은 그 함정을 단호하게 피하신 분입니다. 대리점에 가셨을 때 직원이 폰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할머님은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아니요. 유심만 바꿔주세요. 직원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할머님은 끝까지 본인의 폰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서 유심칩만 교체하고 다른 앱이나 설정에는 손대지 않은 채 폰을 안전하게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심칩 하나만 옮겨도 전화와 문자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행 앱이든 카카오톡이든 그 외 설정은 집에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대리점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이 앱까지 다 옮겨드릴게요, 설정까지 완료해드릴게요입니다. 하지만 그건 절대 필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눈앞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그냥 기계가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저장되어 있는 작은 금고입니다. 그걸 아무에게나 맡긴다는 건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 번째, 나머지 설정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폰을 받는 순간 어떤 사람은 당장 모든 앱을 설치하고 은행 업무까지 마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폰을 안전하게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리점에서는 전화만 되게 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대전에 사시는 김동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새 폰을 사러 가신 날 대리점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유심만 바꿔주세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손자한테 부탁할 겁니다. 그날 어르신은 대리점에서 불필요한 말 한마디 들을 일도 없었고 불안한 설정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자에게 은행 앱과 카카오톡 설치를 부탁하셨고 하나하나 직접 보면서 설정 과정을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고요. 불필요한 친절을 믿기보다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나의 정보와 돈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은행 앱, 공인인증서, 자동 로그인, 그 모든 것들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점에서 무언가를 재촉하거나 이것까지 제가 다 해드릴게요라며 폰을 가져가려 한다면 그 자리는 당장 떠나셔야 합니다. 설정은 집에서 천천히 차분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 단순한 원칙이 노후 전체를 지켜내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핸드폰을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중요한 앱은 미리 로그아웃합니다. 은행 앱, 카카오톡, 포털 로그인, 자동으로 연결된 모든 정보는 새 폰 이전에 미리 끊어주셔야 합니다. 둘째, 휴대폰은 절대 혼자 맡기지 않고 유심칩만 교체합니다. 그 어떤 이유라도 직원이 폰을 가져가려 한다면 내 눈앞에서만 조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나머지 설정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천천히 합니다. 앱 설치, 공인인증서, 복사, 자동 로그인 설정. 그건 급할 것도 남이 해줄 것도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내가 직접 확인하며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술적인 팁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 수칙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60대 이후의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대부분이 단 한 가지 실수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의심 없이 알려준 인증번호, 부주의하게 넘겨준 비밀번호, 그저 편하자고 맡긴 스마트폰 하나가 인생 후반부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 가지만 지키신 분들은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혹시 핸드폰을 바꿀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미 새 기기를 받으셨지만 설정이 아직 안 끝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이 내 정보와 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신다면요? 그렇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네 가지 조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행동의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즉시 은행에 연락해 계좌를 동결합니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가 어느 은행이든 상관없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고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좌를 일시 정지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24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늦었더라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정환 어르신은 밤 10시에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곧바로 은행에 전화하셨다고 했습니다. 계좌를 막은 덕분에 2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바로 신고합니다.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 사이버 수사대가 본격적으로 사건을 조사합니다. 창피하거나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사기든 빠르게 신고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지켜냅니다. 인천의 박명자 할머님은 신고를 주저하다가 아들의 권유로 경찰서를 찾으셨고 생각보다 빠르게 범인을 잡아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통신사에 신고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대리점이 SKT, KT, LG U+ 중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주세요. 대리점 자체의 문제로 확인되면 통신사 차원에서 환불이나 징계 조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구의 최병철 어르신은 통신사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해당 대리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 것을 확인해 거의 전액을 보상받으셨습니다. 넷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관입니다. 홈페이지 접수나 전화 1332번으로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측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할 때 이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말하지 않으십니다. 창피해서 괜히 나이 들어서 이런 일 당했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자식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숨기는 순간 그 피해는 더 커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고통이 반복됩니다. 한 분이 겪은 일을 나누면 10사람이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용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천의 박명자 할머님도 처음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창피하고 이런 일 당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신고했고 결국 범인을 잡고 일부 금액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동네 경로당에 이 이야기를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어르신이 며칠 뒤 같은 상황에서 직원의 말을 단호히 거절하고 피해를 막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디지털이 낯선 세대, 복잡한 앱과 인증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노리는 사기는 계속 진화하고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정보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주변 분들께 꼭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휴대폰 바꿀 땐 조심해야 한대. 단 한마디가 어떤 가족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되는 3가지. 첫째, 문자로 온 인증번호. 둘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셋째, 계좌와 카드 비밀번호. 그리고 휴대폰을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 3가지. 첫째, 중요한 앱은 미리 로그아웃하기. 둘째, 폰은 절대 혼자 맡기지 않고 유심만 교체하기. 셋째, 나머지 설정은 집에서 천천히 가족과 함께하기. 이 간단한 6줄이 어쩌면 우리의 노후 전체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온 우리는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너무 빨라지고 기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람의 겉모습과 말투만으로는 속마음을 알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실수를 통해 배우며 조금은 느리더라도 단단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확인하고 항상 멈추고 항상 한 번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단지 정보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통장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 자신일 수도 있고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